안녕하세요. 타라 아프간 아니야. 안녕하세요. 타라의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패키니즈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그 구조하시는 분들, 동물보호에서 구조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패키니즈를 구조하셨던 분이 영상을 올리셨는데 정말 패키니즈는 번식하지 말아야 된다. 가진 질병이 많았겠죠.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번식하지 말아야 할 개들 중에 첫 번째 1순위가 패키니즈라는 그런 뉘앙스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패키니즈 브리더로서 그냥 일정 부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아마 단두종이라고 불리는 얼굴이 눌리고 납작한 이 견종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의 첫 번째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단두종 폐쇄성 기도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영어로는 좀 어려워요. 발음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보아스, BOAS 약자로 보아스라고 불리는 질병입니다. 단두종이 아마 대표적인 질병일 것 같아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호흡 문제예요. 그 호흡 문제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도 이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생명을 좀 깎아먹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아스를 설명하기 전에 이 보아스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 단두종이라고 불리는 이 종들 패키니즈, 퍼그, 시츄, 또 프렌치 불독, 대형견으로는 복서, 잉글리시 불독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의 단두종들의 팬층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제가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팬층이 좀 굉장히 고정되고 두텁고 탄탄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두종 키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강아지가 생을 마감하면 반드시 단두종을 키웁니다. 혹은 이분들은 거의 한 마리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거의 2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매력적인 견종이죠. 저도 패키니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 독특하고 과장된 모습 그리고 거기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머 그리고 귀여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래서 이런 독특하고 과장된 외모가 더 과장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쪽으로 포커싱 돼서 예를 들어 눌린 아이들은 얼굴에 주름이 있으니까 주름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눌린 애들이 대개는 일반 개들보다는 몸에 비해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들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범주를 넘어서서 좀 더 과장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 수요에 맞춰서 브리더들이 번식을 하다 보면 기능의 문제가 반드시 뒤따르게 돼요. 지금 오늘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호흡기 시스템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이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과도한 주름은 콧구멍을 가리기 때문에
가뜩이나 작은 콧구멍을 가진 얘네들은 더 숨이 쉬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동물보호 단체는 이 호흡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개들을 계속 번식하는 건 고문이다. 그런 운동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단두종의 몇몇 품종을 아예 번식을 금지시킨 나라도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이 생명체들은 멸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선 브리더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더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잡고 나가서 건강한 개체를 번식해야 되겠죠. 단두종 해부도인데 여기서 뭐 다 찝진 않고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찝어서 볼게요. 이 콧구멍이 육안으로 뭐 이거는 특별히 병원 가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육안으로 들여다 봤을 때 정상적인 콧구멍인지 너무 협착되어 있는 비좁은 콧구멍인지는 우리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보아스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콧구멍이 굉장히 협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두종들의 특징이 또 혓바닥이 좀 두꺼워요. 가뜩이나 기도가 일반 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좁은데 혓바닥이 두껍기 때문에 또 혓바닥이 기도 뒤로 좀 넘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숨 쉬기 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구개가 늘어져서 또 기도를 막습니다. 이 후두낭이라고 불리는 이쪽에 붙어있는 조그만 주머니는 또 거칠게 숨을 쉬다 보면 역류해서 후두낭이 훅 뒤집어지면서 아예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흥분해서 핵객되다가 호흡을 못해서 졸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보아스는 뭐 단지 콧구멍이 좁다, 뭐 이런 한 가지 시스템 결함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한 3가지 이상의 기능 이승이 결합된 상태인데, 아까 얘기한 매우 좁은 협착성 콧구멍, 그리고 늘어진 연구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후두낭이 뒤집혀서 기도를 막게 되는 이 3가지가 결합돼서 보아스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개의 공기 흐름 시스템하고 이제 단두종들이 갖고 있는 공기 흐름 시스템을 보면, 뭐 일단 주둥이가 길면 추울 때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좀 데워주는 역할도 하고, 더울 때는 좀 냉각시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단두종들은 그럴 틈이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넓게 크게 확장되어 있는 이 콧구멍뿐만 아니라 이 콧구멍으로 연결된 내부 기관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넓은데, 이 단두종들은 보세요. 구불구불하면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냥 모든 게 숨쉬기 힘든 구조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요. 기도만 확인하더라도 일반적인 개들은 기도의 공간조차도 이렇게 널찍합니다. 근데 단두종은 목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은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보아스를 테스트하지 않아도 이 보아스를 앓고 있는 개들의 증상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얘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경증이구나, 뭐 중증이구나, 대충 키우시는 분들도 판단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뭐 눌린 개들 코 많이 골죠. 그것도 귀엽다고 생각하고 이 개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비정상입니다. 코를 고는 건. 정상적인 개들은 아무리 눌린 개라고 할지라도 코를 골지 않아요. 그래서 증상 중에 시끄러운 호흡과 코골이, 그냥 평상시 호흡도 소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콧구멍 협착,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거나 뭐 활동을 하면 구토나 구역질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별 일이 없는데도 헛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아이들이 수면에 이르렀을 때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 장애 호흡이 일어날 수 있고요. 위장징후도 생깁니다. 역류하거나 삼키기 어려운 이런 지경에 이르는 아이들도 있고, 헐떡거림 대표적인 증상이죠. 조금만 뭐 움직여도 헐떡거리고,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구개 호흡하죠. 입 벌리고 흉통을 들썩들썩거리면서 그렇게 숨을 쉬니다. 운동 불내증,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리고 심각한 상태에 이른 아이들은 아예 운동을 거부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자기 몸이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흡 시스템이 망가지면 몸에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몸에 과열이 일어나서 아무런 뭐 더운 날도 아닌데 열사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단지 이 호흡기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심각해졌을 때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혓바닥 파래집니다. 잇몸하고. 그리고 허탈이 와요. 기절이나 졸도까지 동반합니다. 이 보아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보아스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수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신체 검사죠. 육안으로 처음에, 그 다음에 뭐 전신 기압 혈량 측정, CT 스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확한 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운동 전후에 임상 평가를 해요. 운동 전에 뭐 심박수나 호흡이나 이런 거 체크하고, 운동 후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등급을 나눠서 0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는데, 이 3등급이 보아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 체계는 일단 개들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 전 12개월 이하는 아직 성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 없고, 운동 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운동 전 검사, 뭐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협착음이 있고 흉통이 들썩들썩되고 호흡이 힘들어하면 그냥 테스트 다른 거 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자동으로 3등급이 되고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테스트는 시간당 6.5에서 8km의 속보로 걸어서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거나 뭐 2번 거부하면 테스트 종료되고 뭐 판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냥 3등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후에 아까 운동 전에 했던 그 검사 똑같이 합니다. 호흡, 그리고 뭐 혈류량 등등 그런 거를 체크를 합니다. 청색증이 오거나 실신하면 바로 그냥 3등급이에요. 그래서 0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눠지는데, 0등급에서 1등급까지는 그래도 정상 범주로 봅니다. 0등급은 아예 정상이고요. 1등급은 미세하게 이제 증세가 있지만 여기까지도 정상의 범주로 봅니다. 그리고 2등급은 중증도 정도 되는데, 이제 운동 전후 보면 중증도의 협착음이 들리고 운동 후에는 심각한 협착음이 들린다라고 되어 있고, 3등급은 뭐 운동 전이나 후나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콧구멍의 4단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인 콧구멍, 시원하게 뻥 잘 뚫려 있죠. 운동을 해도 즉시 회복한다.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경미한 협착, 약간 좁아졌습니다. 이게 아마 보아스로 치면은 1등급 정도 될 거예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지만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에 약간의 호흡 소리가 나면서 헐떡거릴 수 있다. 그리고 운동 후 즉시 회복한다. 이 1번과 2번까지는 그래도 거의 정상 단계로 봐야 됩니다. 심각한 3번, 4번 단계 보시면 이미 콧구멍이 아니라 코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이 상태만 봐도 일단 중증도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말 소량의 공기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콧구멍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괴로워하면서 대부분 입으로 호흡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움직이기를 꺼릴 수 있고, 운동하는 동안 헐떡거리며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중증도입니다. 그리고 심각도, 그냥 코로 아예 코만 붙어 있을 뿐이지 숨을 쉴 수 없는 구조예요. 자, 괴로워하면서 숨을 쉴 수 없다. 구토하면서 쓰러진다. 잇몸과 혀의 청색증. 최악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시스템에 이런 중증이나 심각한 경우는 사실 수술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보통 세트로 하는데, 이 콧구멍 확장 수술하고 아까 영구개 노장, 그 늘어진 영구개를 잘라서 좀 기도가 편안하게 공간을 더 확보해주는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수술하고 나면 코골이 현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수술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정말 편안해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수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견주님들이, 보호자님들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태어난 애를 입양했는데 평생 같이 살려면, 건강하게 같이 살려면 그렇게 수술을 해서 복지를 좋게 해주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보아스 테스트를 실행하는 국가, 영국 캔넬 클럽 KC랑 캠브리지 대학에서 협력을 해서 정말 희대의 도구쇼가 열린 적이 있죠. 크로프트 쇼에서 수의사가 같이 참여해서 수의사가 보아스 판단을 해서 뭐 이미 베스트 오브 브리드 상력이 난 아이들을 박탈시키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방향성은 좋은데 그냥 그런 도구쇼에 들어가기 전에 판단하는 게 좋지, 도구쇼에서 그걸 평가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찾아보니까 뭐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보아스를 평가하는 기관은 없는 것 같고, 보아스를 치료하는 기관은 있어요. 뭐 해마루 같은 2차 병원에서는 보아스를 어느 정도 진단하고 수술까지 그리고 치료까지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에 따라 뭐 가장 근본적으로 브리더가 브리딩을 잘 해야 저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은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미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이 꾸정물을 맑은 물로 만들려면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더가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맑은 물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이 맑은 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 보아스 시스템을 완벽하게 100% 고치겠다라고 강한 규정을 세우면
아이들의 형태가 또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패키니스는 정말 납작하잖아요. 코가 눌려서 좀 주둥이가 약간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뭐 걔네들이 호흡 시스템이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패키니즈의 얼굴이 조금 더 앞으로 돌출된 뭐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브리딩이든 100% 맑은 물로 만드는 건 어렵다. 그러나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브리더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번식에 대한 지침이 2등급까지 번식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규정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이 보아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아직 몇 나라 되지도 않고 이런 지침이 있는데 2등급까지 번식이 가능한 3등급, 아까 막 청색증 일어나고 뭐 이미 호흡이 뭐 난리가 난 애들, 그런 애들은 아예 번식에서 제외를 하고, 이 1등급과 2등급의 개체를 아주 정상인 0등급과 메이팅에서 번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유도리를 부리는 거죠. 이 견종 자체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브리더들은 요 부분들 3등급을 번식에서 제외하는 것, 그리고 조금 중증이나 뭐 경미한 애들을 좀 더 정상적인 아이들과 교배를 하는 것,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그쇼 심사위원으로서는 보아스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도그쇼 심사를 보면서 의사도 아닌데 평가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들의 징후를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심각한 마이너스 페널티를 줘야죠. 우선 명확하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심사 시작할 때, 개체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뭐 링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뭐 헥헥대고 있다든지, 그리고 일단 그런 것만을 가지고 이제 날씨나 이런 컨디션을 좀 따져봐야죠. 아주 더운 날씨라던가 또 이 단두종의 특성을 잘 몰라서 뭐 패키니즈 같은 경우는 뭐 라운드를 뭐 연속 2바퀴를 돌린다는 뭐 그런 심사위원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과도한 링 운영으로 헐떡거린 뭐 이런 것과는 구별돼야 하니까 심사위원들은 정확히 인지하고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호흡기 시스템 보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브리더한테도. 하지만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 단두종의 좀 더 좋은 질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